자, 이제 대망의 대손과 대손 충당금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대손이라는 단어는 떼이는 것이라는 표현이에요. 직관적으로 표현하면 떼인다, 떼인다. 대손금은 떼인 돈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을 떼이면 대손금이라고 해요. 대손. 그 다음 대손 충당금. 대손 충당금인데 충당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충당은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지금 현재의 대비책이에요.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앞으로 떼일 돈을 예상을 해서 지금 어느 정도 대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손 충당금의 단어는 그런 의미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라는 걸 나중에 배우시는데, 그건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준비해 놓는 미래에 나갈 돈을 퇴직급여 충당부채라 그래요. 그 다음 대손상각비. 대손상각비는 떼인 돈, 이미 떼인 돈을 또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포기한 돈을 비용으로, 즉 손실로 처리하는 건데,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손실들은 대부분 다 영업의 비용이었는데, 얘는 경우에 따라 일반적인 상거래일 경우에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보고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보고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용어의 정의를 좀 해봤고요. 자, 보시면 기업의 모든 채권을 완벽하게 회수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채무자의 사망, 파산, 기타 사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왜 우리 집은 맨날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지? 왜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가난한 걸까?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또 나름대로 책임도 져야 될 부분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손이라고 합니다. 대손. 그러니까 돈을 못 받으면 대손이라 그래요. 또한 재무상태표 계상은 회계 처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바꿔서 해석하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 회계 처리되어 있는 채권을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10,000원 중에 9,000원만 받을 것 같고 1,000원은 조금 불안해, 왠지 못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면 회수 가능액은 10,000원이 아니라 9,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10,000원의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 9,000원만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9,000원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원래 10,000원 받을 돈이 10,000원인데 이 중에 9,000원은 진짜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 근데 1,000원은 잘 모르겠어. 왠지 떼어 먹을 것 같아. 이렇게 긴 말을 한 큐에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 회계 처리로 표현하라는 얘기예요. 왜? 회계는 기업의 언어니까. 그래서 이처럼 기말 현재, 12월 말 현재 매출 채권 중 회수 불가능한 채권,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합리적으로 추정을 해서 평가하는 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한다.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해요. 마지막으로 대손 충당금의 설정을 하게 되면 못 받을 것 같은 돈이니까, 자,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말을 잘 듣게 평가해요. 내가 10,000원에 받을 돈이 있어. 근데 그 중에 9,000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1,000원은 정말 못 받을 것 같아. 돈을 떼어 먹을 것 같은 불안감이 이제 드는 거죠. 1,000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나는. 그럼 내 마음에서 1,000원을 포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돈은 실제로 떼인 게 아니라 앞으로 떼일 거를 내 마음속에서, 그래, 1,000원은 버렸다 치자. 내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사실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손 상각비라 그래요. 대손 충당금의 설정으로 인한 자산 감소의 글. 왜? 자산이 왜 감소해요? 내가 10,000원 받을 건데 1,000원을 못 받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순간 자산은 1,000원이 감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받을 돈이 이제 9,000원밖에 없으니까. 물론 10,000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쓴다. 그러면 이런 건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기업들도 다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가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해보셨을 텐데, 여러 알바를 하고 있어요. 여러 명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이제 새로 알바가 들어와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오래 경력된 알바들끼리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야, 쟤는 얼마 못 갈 것 같다? 쟤는 한 이틀 3일도 못 갈 것 같다? 막 예측을 해요. 근데 진짜 이제 바쁠 때 그만둬 버리면 이제 미치는 거죠. 사람도 못 구하고. 저 진짜 옛날에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 나오기로 한 형이 그날 안 나와갖고, 근데 그날이 마침
명절 연휴 첫날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막 진짜 개미떼같이 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 경우 있죠. 왜? 종종. 견적이 나오죠. 대충. 마찬가지로 왠지 이 회사는 내가 거래를 하면서도 찜찜한 거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를 예측을 하고 포기하는 돈을 대손 삼각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 설정. 기말 12월 말 현재 외상 매출금 1,000원에 대하여 200원을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해요. 내가 받을 돈이 1,000원인데 그 중에 때려주게도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걸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을 하는 거예요. 보충법이라 그랬죠. 충당금을 반영하기 전에 나는 1,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못 받을 것 같은 회계 처리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요. 나는 왠지 못 받을 것 같아. 자, 뭐라고 돼 있어요? 내가 1,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중에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을 것 같아. 못 받은 게 아니라 못 받을 것 같아예요. 근데 못 받을 것 같은 거를 내 마음속에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비용 처리. 이건 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외상 매출금이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외상 매출금이 일반적인 상거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비포 앤 애프터를 보세요. 왼쪽. 대손 충당금 반영 전에는 나는 그냥 외상 매출금 1,000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아래와 같이 회계 처리하니까 이런 말이 돼요. 자, 이거 이 회계 처리 이 말을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 받을 돈이 1,000원이 있어. 그런데 2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은 800원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름 회계식 그런 긴 얘기를 내가 1,000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중에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받을 수 있는 800원이야. 이 긴 말을 그냥 한마디에 딱 줄이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왜요? 비용 처리까지 같이 보셔야 돼요. 앞으로 일어날 돈을 지금 포기한 거예요. 예. 그럼 실제로 여러분 200원이 나중에 실제로 대손이 나면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포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딱 그 생각 들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200원 못 받을 줄 알았어. 거봐, 내가 200원 못 받는다 했잖아. 약간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나중엔. 예. 200원을 지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800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놓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런 사실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잖아요. 12월 말에 이걸 예측을 해요. 회계정보 이용자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귀찮은 일을 또 해요. 결산이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이거 결산 때 하는 거예요. 실제로 FAT 2급 시험 문제 보면 이 문제가 결산 문제로 나옵니다. 자, 넘어갈게요. 이제. 자, 이번에는 반대로 환입이에요. 보충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안 해놨으니까 200원에 대해서 추가로 충당금을 설정해서 빼주는 이 괄호가 마이너스 표시라고 얘기했죠. 마이너스에서 잔액이 800원이다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회계적 표현 방법이에요. 그리고 200원 포기. 요거는 200원을 없으니까 보충해서 800원으로 만들어준다고 해서 보충법이라 그래요. 충당금 보충법. 근데 환입이라는 게 있어요. 환입은 많이 먹었다 아이가 돌려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이 문제는 똑같습니다. 기말 현재 외상 매출금 받을 돈이 1,000원 있는데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봐봐요.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 똑같아요. 반영 전에. 근데 아까랑은 틀려요. 아까랑은 이거 하나만 있었잖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있어요. 이거 뭔 뜻인지 알아요? 이거 해석해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배웠잖아. 내가 받을 돈이 1,000원이 있어. 그런데 3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진짜 받을 수 있는 돈은 700원이야 라는 뜻이죠. 근데 문제에서 뭐래요? 그게 아니래. 200원만 못 받을 것 같대. 300원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얘기는 내가 오바 설정한 거죠. 맞죠? 그럼 나는 300원이 아니라 이제 200원이 돼야 되니까 얘를 100원을 빼줘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교환할 때 환자, 들 입자예요. 다시 메꿔 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토해냈습니다. 저렇게. 200원을 예상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참 숫자 정정할게요. 제 오타예요. 오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요게 200원이 아니에요. 100원이에요. 이러면서 또 하나 배워가는 거죠. 가슴이 웅장해지죠. 사실 잘못했어. 내가 숫자를. 미안해. 자, 이렇게 100원이에요. 숫자 잘못했어. 미안해. 그죠? 300원인데 얘를 100원을 빼야 얘가 200원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100원을 원래 얘가 대변에 생기는 애거든요.
얘를 차변에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없애버리고 판매 비하 관리비 차감 계정, 얘 좀 어려워요. 나중에 설명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렇게 빼버려요. 이게 비용을 뺀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 게. 비용을 뺀 게 이렇게 처리한 거예요. 대손충당금 환입이라고 합니다. 환입. 용어가 어렵죠 일단.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 놓으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 이런 효과가 생겨요. 자, 이런 효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효과가 생겨요. 자, 어쨌든 보세요. 결론은 똑같아지는 거 아세요? 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내가 1,000원에 받을 돈이 있는데 2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800원은 진짜 받을 수 있어. 아까랑 똑같잖아요. 결론이 똑같아요. 다만 그 전 상황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질 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거는 괄호를 안 치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소충당 환입.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플러스의 효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발생을 해요. 이게 수익의 발생이 아니라 대변에 들어올 게 수익의 발생도 들어오지만 비용을 차감할 때도 들어와요. 예, 근데 자주 있는 예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이 파트가. 자, 이렇게 한번 보고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이제. 자, 이번에는 실제 대손, 여기 기업과 니은은 12월 말 현재의 보충법과 환입에 관련된, 보충과 환입에 관련되어 있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가르쳐 드린 거고, 지금부터는 조금 응용을 해볼 거예요. 대손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럼 대손이 실제 터졌어. 예,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잔액이 없는 경우, 잔액이 조금 부족한 경우, 잔액이 아주 넉넉한 경우. 자, 볼게요. 자, 파산으로 외상매출금 100원의 대손이 발생했대요. 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하나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나는 그냥 받을 돈이 1,000원 있어. 대손 충당금에 대한 예상을 전혀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100원의 대손이 발생을 하면 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100원을 떼어 먹게 되는 거죠. 난 네가 그럴 줄 몰랐어 라고 한 거죠. 100원을 떼어 먹은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냥 당한 거기 때문에 포기를 뭐 미리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손실이에요, 이때는. 대손상각비 100원 못 받았어. 외상매출금 감소하면서 저게 비용 처리가 되고 그냥 반영하고 나면 그냥 900원 못 받는 돈이 돼요. 그죠? 이건 쉽죠? 근데 자, 이건 시험 문제에 잘 안 나오고 요 다음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나오는데 자, 뭐 이건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다음 사례. 이번에는 내가 이럴 줄 알고 충당금 잔액이 실제 발생한 금액보다 많다는 얘기는 내 이럴 줄 알고 준비를 해놨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아까 이거죠. 자,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내가 1,000원을 받을 돈이 있는데 200원은 못 받을 것 같아서 진짜 받을 돈이 800원이야 라고 예상한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 질문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상한 건 200원인데 70원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어느 정도 내 예측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실이죠. 그죠? 약간 그런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막 이런 거죠, 그냥. 예. 내가 200원만큼은 내가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떼어먹을 줄 알고 있었던 거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은 봐봐요. 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놀라운 거? 여기까지. 아이고, 여기까지. 요것만 볼게요, 일단.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손익계산서의 변화가 일단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내가 1,000원에 받을 돈이 있었는데 그 중에 200원을 못 받을 것 같아서 800원이 진짜 받을 돈인데 내가 200원을 그럼 작년에 이미 결산할 때 아까 같은 회계 처리로 이미 내 마음속에서 잊어버렸다는 돈이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받을 돈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예측한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내가 200원을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그죠? 이때는 회계 처리를 보세요. 못 받은 돈은 그래 인정. 근데 못 받을 것 같은 돈을 상계시켜 주는 거니까 나의 예상은 아직 130원만큼은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못 받을 거라고 예상한 게 200인데 실제 일어난 일이 70이니까 아직 잔액은 130원만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예요. 뭐 다른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감당할 수준을 좀 넘겨서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반대의 경우에.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번에 어떤 특이사항이 생겼죠?
아까는 70원인데 이번엔 내가 생각한 것보다 100원을 지금 오버했어요. 그죠? 그럼 봐봐요. 자, 이럴 때는 어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그죠? 넘어간 거예요. 그럼 나는 200원을 못 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300원이 발생을 했으니까 200원은 일단은 다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내가 예측하지 못했던 게 100원이니까 이거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300원은 어쨌든 못 받은 돈이 되는 거고 700원 중에서 1000원 중에서 700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 300원 없어지니까. 그리고 예측하지 못했던 돈만큼은 이제 비용 처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서 봤어요? 처음에 외상매출금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100원 손해봤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계산됐었어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예측을 못하면 그냥 다 손실인 거야. 삼각비.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쉽게 얘기하면 대손 충당금을 내가 이럴 줄 알고 모아놓은 거면 이걸 모아놨다고요. 모아놓으면 그걸 먼저 털면 되고 그것만큼의 넘어가는 금액이 있다면 넘어가는 것만큼은 내 예상을 빗나갔기 때문에 삼각비 처리하면 되는 거고 하나도 안 모았으면 어쨌든 모아놓은 게 아니니까 전부 다 비용 처리예요. 그냥 싹 다 손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이건 진짜. 자, 정리해 볼게요. 이제 대손 충당금 설정 방법은 아까처럼 이렇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매출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방법이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만 원 정도 받을 돈이 있는데 그중에 1%는 못 받을 것 같아. 2%는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는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설정하는 방법을 매출 채권 잔액 비례법이라고 그래요. 퍼센테이지로 못 받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연령 분석법은 오래된 채권일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보는 방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바로 오늘 매출한 거 그거 며칠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매출한 거는 0으로 봐요. 못 받을 확률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근데 한 일주일 전에 매출한 거 돈이 들어올 때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한 10% 정도 못 받을 것 같아. 약간 이렇게 예측하는 거 내 나름대로. 한 달 전에 매출한 거 한 20%는 못 받을 것 같은데 6개월 전에 매출한 거 아직도 안 들어와. 아, 반이나 받을 수 있을까? 한 1년 전 거 포기하자. 뭐 이런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연령 분석법이에요. 그러면 채권 연령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못 받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리스크가 크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얘는 그냥 몇 프로 못 받을 것 같아.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고 공식인데 이거는 나중에 제가 나눠 드릴 건데 외우세요.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FAT 2급 시험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예. 요거는 외워두시면 실무 프로그램의 결산 파트에 4점짜리 문제가 있어요. 그거 맞출 때 상당히 도움돼요. 일단 외우셔야 된다고 말하는 거는 좀 외워두세요. 알겠죠? 나중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저랑 실무해야 돼요. 빠르면 다음 주, 늦으면 다다음 주에 실무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연령 분석법. 연령 분석법은 그냥 채권의 발생 기간 연령에 따라 다른 대손율을 곱하여 계산. 아까 제가 했죠. 10%, 50% 반도 못 받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죠. 다 못 받겠다. 오래된 채권, 매출 채권일수록 대손율이 높다라는 거. 그렇죠? 그거는 뭐 여러분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연령 분석법. 그냥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어요. 넘어갈게요. 자,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요약하고요. 몇 가지 추가 사항들, 암기 사항들 또 말씀드릴게요. 외워야 될 게 좀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거 뭘로 기준으로 나눈 거죠?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인데 일반적인 상거래냐 매출채권,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다라고 하면 기타채권 나눠진다. 이건 다 기억나시죠? 여기에 선급금은 없어요. 계약금을 누가 뭐 떼어먹을 거 예상하고 돈을 줘요. 그죠? 계약금은 일단 예외. 그럼 이렇게 네 가지가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주로 많이 나오는 건 뭐 매출채권이 가장 많이 나오죠. 자, 얘네들이 만약에 못 받을 것 같아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면 다 설정할 수 있어요. 외상매출금 왠지 못 받을 것 같아. 대손 충당금 돼요. 받으러 오면 대손 충당금 돼요. 미수금 돼요. 대여금 돼요. 실제로 나중에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져보시면 그 FAT 2급 회계 프로그램을 이제 나중에 만져보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계정 과목을 고르려고 단어를 고르려고 프로그램을 이렇게 두드리면 대손이라고 검색하면 쭈루루 나와요. 쭈루루 진짜 다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다 설정할 수 있어요.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런데 자, 얘가 달라요. 이거 뭐 기준인 줄 아세요? 이게 무슨 기준인 줄 아세요?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해 못 받을 돈이니까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기타 채권이기 때문에 앞에 토를 달아서
기타의 대손삼각비라고 부르는 거고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거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걸 외우세요. 다른 건 됐고 얘를 외우세요. 얘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한 대손삼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의 강대손삼각비. 근데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닌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삼각비의 경우에는 기타의 왜? 기타 채권이니까 기타의 대손삼각비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이거 진짜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이게 무조건 한 문제에 나온다에 제 손모가지 걸을게요. 알겠죠? 꼭 나옵니다. 알겠죠? 좋아요. 제가 강의는 잘 못하는데 뭐라고요? 합격은 정말 잘 시킨다고 했죠? 예. 자, 요거는 여기까지가 사실 입문 앤드 초급까지예요. 여러분 다음 과정까지도 이거는 계속 우려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는 중급 고급용이거든요. 요거 설명드릴게요. 환입이라는 게 있었죠. 아까 많이 먹었다 이거 돌려놓는 거. 얘는 이름이 똑같아요. 아까 얘 봤을 때 판매비와 관리비 차감 계정 환입 설명할 때 얘는 마이너스로 했다가 마이너스라고 했다가 얘도 똑같이 마이너스라고 했다가 얘는 마이너스를 다시 빼서 결과적으로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대놓고 플러스라고 얘기해요. 관점이 틀려요. 그러니까 얘는 비용을 빼서 플러스로 만들어주는 간접적인 효과, 얘는 그냥 플러스라고 얘기해요. 요게 좀 틀려요. 요거까지 알고 계시면 여러분 진짜 저만큼 알고 계신 거예요. 요게 조금 어려워요. 요게 중고급용이에요. 요건. 근데 사실 우리의 시험이 꼭 입문 단계만 우리의 입맛대로 나오진 않기 때문에 혹시나 100점 맞으실 분들은 여기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나는 70점 이상 맞고 평타 칠 거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셔도 돼요. 이건. 그냥 솔직히 버리셔도 돼요. 이것만 보셔도 돼요. 알겠죠? 자, 잘 골라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